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노골적인 적이 아닙니다. 은근히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말은 농담처럼 하지만 존중은 빠져 있고 부탁은 가볍게 하지만 책임은 남기지 않으며 당연하다는 듯 당신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정약용은 이 부류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선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태도를 시험하는 자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당신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가볍게, 두 번째는 조금 더 분명하게,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선을 넘는 자보다 선을 허락한 자가 더 오래 괴롭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선을 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태도만 바꾸면 사람은 바로 달라집니다. 꼬리를 내리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처음부터 무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세 번째는 당연함입니다. 정약용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거절이 없는 자리에서 점점 더 멀리 간다. 선을 넘는 사람의 특징은 한 번에 크게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너니까 부탁하는 거야. 이 말들 속에는 항상 같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대응은 화가 아닙니다. 작은 거절입니다. 단호하지만 짧게. 지금은 어렵다. 그건 내 역할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설명하지 말고, 길게 말하지 말고, 감정을 섞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경계는 흐려진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설명을 틈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거절은 짧게, 표정은 담담하게, 태도는 일정하게. 이 첫 번째 선이 세워지면 상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예전과 다르구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설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경계를 세울 때 이것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유를 길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협상의 여지를 찾는다. 선을 넘는 사람은 당신의 거절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거절을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안 돼? 그 정도도 힘들어? 예전엔 해줬잖아.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설명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요즘 바쁘고 이번만 넘기면 다음엔 괜찮을 것 같고. 이 순간 경계는 무너집니다. 설명은 설득의 문을 열고 설득은 다시 타협을 부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짧은 말은 기준이고 긴 말은 변명이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에게는 논리가 아니라 일관성이 통합니다. 한 번 어렵다고 했으면 두 번째도 어렵고, 같은 요청에는 같은 답. 표정이 흔들리지 않고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상대는 계산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밀어붙여도 넘어오지 않는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만만함은 성격이 아니라 허용된 결과입니다. 허용을 멈추는 순간 관계의 힘은 이동합니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당신의 말보다 반응을 봅니다. 거절을 했을 때 당신이 불편해하는지, 미안해하는지,
괜히 눈치를 보는지 정약용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태도가 흔들리면 경계도 흔들린다. 거절했는데 표정이 미안해 보이고 말투가 작아지고 다음에라도 꼭 해줄게 같은 말을 덧붙이면 상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직 밀어붙일 여지가 있구나. 그래서 세 번째 대응은 미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차갑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당당하게 지금은 어렵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건 내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기 기준을 설명하는 자는 흔들리고 자기 기준을 지키는 자는 조용하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당신의 확신을 보고 물러납니다. 분노에는 반발하지만 확신에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꼬리를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깁니다. 갑작스러운 부탁, 당연한 듯한 연락, 자기 일정에 맞춘 요구. 정약용은 시간을 다루는 태도를 보라 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선을 넘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 위에 자기 필요를 먼저 올립니다. 급한데 잠깐만. 이거 금방이야. 너는 괜찮지? 이 말 속에는 항상 같은 전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그 사람보다 덜 중요하다는 생각. 그래서 네 번째 대응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일정이 있다. 그 시간은 어렵다. 미리 말해주면 생각해보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해를 구하는 톤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담담함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남에게 낮게 쓰인다. 당신의 시간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도 계산을 바꿉니다. 만만함은 공짜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공짜를 없애는 순간 태도는 달라집니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농담을 가장한 무례를 씁니다. 에이, 농담이지.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정약용은 이런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말라 했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무례는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처음엔 가볍게 웃고 넘어갑니다.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내가 예민한 사람 될까봐.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면 그 사람의 말은 점점 선을 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다섯 번째 대응은 웃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길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짧게 말하십시오. 그 말은 불편하다. 그건 농담으로 안 들린다. 그리고 표정을 유지하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볍게 여겨진 말은 가볍게 여겨진 사람에게 돌아간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웃어주지 않으면 힘을 잃습니다. 선은 말이 아니라 반응으로 세워집니다.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웃으며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상대는 계산을 다시 시작합니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책임을 슬쩍 넘깁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 공이고 문제가 생기면 당신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특히 경계했습니다. 공은 모으고 책임은 흩는 자를 멀리하라. 선을 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말을 흘립니다. 그건 네가 더 잘 알잖아. 내가 한다고 해서 믿었지. 난 그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어. 이때 많은 사람들이 괜히 설명을 하고 억울함을 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대응은
기록과 공개된 정리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정리해서 남기십시오. 그건 당신이 맡기로 한 일이 아니다. 그 부분은 합의된 적이 없다. 그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겠다. 담담하게, 감정 없이 사실만 남기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기록은 사람의 말을 바로 세운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모호함을 이용합니다. 경계는 감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책임이 흐려지지 않는 순간 상대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꼬리를 내리는 이유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당신의 분노를 기다립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당신이 화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이야기의 주도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순간을 이기고 침묵하는 자는 관계를 이긴다. 선을 넘는 사람이 계속 도발하는 이유는 당신이 폭발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그 정도도 못 참아? 성격이 문제 아니야? 그래서 7번째 대응은 감정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차갑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냉소적으로 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평온하게 같은 말이 반복되면 같은 반응만 주십시오. 이미 말했듯이 그건 어렵다. 그건 내 기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멈추십시오. 감정이 없으면 도발은 힘을 잃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상대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반응을 바꾸라. 만만함은 상대의 성격이 아니라 내 반응의 패턴에서 자랍니다. 그 패턴을 끊는 순간 관계의 힘은 이동합니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관계를 이용합니다. 친하잖아.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우리 사이에 그게 중요해? 이 말은 관계를 무기로 쓰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에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경계는 더 분명해야 한다. 선을 넘는 사람은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당신의 기준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8번째 대응은 관계와 기준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가까워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친해도 지킬 건 지킨다. 관계와 원칙은 다르다. 이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알려주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려면 먼저 기준을 지켜라. 가까운 사람에게 기준을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을 더 가볍게 봅니다. 반대로 관계 속에서도 원칙이 유지되면 상대는 이해합니다. 아, 이 사람은 감정은 부드러워도 기준은 단단하구나. 꼬리를 내리는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관계가 멀어지면 손해 아닌가? 정약용은 이 두려움이야말로 만만함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잃을까 두려워 기준을 낮추면 결국 스스로를 잃는다. 선을 넘는 사람이 떠난다면 그건 관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균형이 바로 잡힌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당신이 두려워할수록 더 멀리 갑니다. 그러나 기준이 분명해지는 순간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존중하며 남거나 조용히 멀어지거나 어느 쪽이든 당신은 손해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운 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관계는 붙잡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선을 세웠는데 떠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오래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꼬리를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공격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며 선을 넘는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다스리는 기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강해 보이려 하지 말고 분명해져라.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짧게 말하고 설명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같은 요청에는 같은 답을 주는 것. 이 일관성이 상대를 바꿉니다. 만만함은 성격이 아닙니다. 허용된 결과입니다. 허용을 멈추는 순간 관계의 구조는 바뀝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기준이 선 사람은 억지로 세우지 않아도 서 있다. 꼬리를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밀어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강한 태도는 감정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결국 당신의 삶을 지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화를 줄이고 설명을 줄이고 미안함을 줄이고 기준은 늘리는 것. 관계는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 있는 사람 곁에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